우선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공학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누리호는 순수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발사체입니다. 이번 발사는 마지막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되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리스크가 매우 큰 우주발사체의 첫 비행치고는 굉장히 순조로웠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를 최초의 국산 로켓으로 떠올리실 텐데요. 나로호의 경우 대한민국 자체 기술이 접목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로켓의 강력한 1단 엔진이 국산이 아닌 러시아제 RD-151 엔진을 사용했으므로 순도 100% 국산 기술력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누리호의 시험 발사는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성을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의의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적지 않은 분들은 누리호의 발사를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은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국내 우주 개발의 당위성이 충분한가? 첫째, 더 이상 우주 산업이 국력 과시용이나 대외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매우 크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우주 산업의 전체 규모는 4,470억 달러로 2019년과 비교해 4.4% 성장했습니다. 이 중 특히나 민간 주도의 상업적 우주 산업의 비중은 3,566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79%를 차지합니다. 우주 발사체는 총 114회 발사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인 2019년보다 17.9%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발사 서비스 시장의 총 매출은 전년도보다 14.2% 증가한 90억 2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보고서들이 올해를 비롯한 향후 우주 산업은 기존보다 더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실제 인공위성 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상업용 발사체인 누리호를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리호를 시작으로 자체적인 우주 발사체의 개발이 향후 뉴스페이스 시대에 적응할 새로운 국가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의 나사와 대한민국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여 아폴로 계획 이후로 다시 인류가 달에 착륙하여 탐사를 진행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더 이상 과거 냉전 시절 이루어졌던 아폴로 계획처럼 타 국가와 경쟁하기 위한 내지는 정치적인 목적의 탐사가 아닙니다. 달의 극지방에 물이 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서 실제로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 탐사이며 향후 진행될 유인 화성 탐사의 전초격 임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르테미스 계획은 과거 정부 주도의 아폴로 계획과는 달리 민간 기업들에게 상당히 많이 위탁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나사와 유럽, 일본, 캐나다가 직접 참여하여 개발 중인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 우주정거장은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지구 궤도가 아닌 달 궤도에 지어지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구 궤도에 텐궁 우주정거장을 건설 중입니다. 올해만 3개의 정거장 모듈을 발사하여 성공적으로 조립 완료했습니다. 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파괴,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공위성의 소형화 및 보편화, 스페이스X사를 비롯한 민간 우주 기업들의 기술 경쟁을 통해 전체적인 우주 산업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많이 허물어진 점들을 통틀어 볼 때 이제 우주 산업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둘째로는 군사적인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도 골칫거리인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전력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이 큰 폭으로 뒤지고 있죠. 이에 북한은 과거부터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억제력을 투사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결국 금단의 영역인 핵무기까지 개발하여 지금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킬 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킬체인 시스템이 뭐냐?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발사 전에 즉시 원점을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선제 타격 작전입니다. 이 킬체인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정찰 위성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미리 봐야 뭘 타격을 할 듯 말 듯 할 테니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정찰 위성은 단 한 대도 없으며,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 425 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지난 2020년에 스페이스X사가 쏘아올린 우리 군의 위성을 떠올리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위성은 정찰 기능은 없는 순수 통신 위성입니다. 또한 정찰 위성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지난 RX 2021에서 열린 제8회 공군 발전 세미나를 통해 공군의 우주 조직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의 우주공군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우주군을 창설한 선례를 볼 때 우주군은 더 이상 SF 영화의 소재가 아닙니다. 현실이 되었죠. 향후 대한민국 공군이 우주공군으로 확장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우주 발사체의 보유가 절실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누리호의 시험 발사는 기술 자립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번 발사가 전체적으로 무난했다고 해서 지금부터 성급하게 누리호를 비롯한 우주 발사체 개발의 미래를 낙관해서는 안 되죠. 해외의 여러 우주 발사체들의 경우 시험 발사까지 순조로워서 상용화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발사에 실패하거나 폭발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예시를 보시죠. 냉전기부터 수십 차례 발사에 성공한 나름 검증되었다고 자부할 만한 로켓들조차 조그마한 변수만 생기면 어김없이 발사에 실패하는 것이 우주발사체입니다. 당장 지난 나로 때만 하더라도 2차 발사 때 엔진부에서 문제가 생길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장 내년에 2차로 발사할 누리호가 상승 도중에 갑자기 지상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허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의감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그간 로켓을 수도 없이 쏘아올린 선진국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사체 선진국들이 과거 50년 전에 겪은 교훈을 처음부터 배워나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 역시 향후 발사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소중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주 개발이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을 뒤흔든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의 착륙 실패 영상입니다. 착륙 시도 직후의 관중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And we have confirmation that the center core landing burn has begun. Let's see that coming down on Of Course I Still Love You. Got a pretty good view. And as you can see on our screen, it looks like our center core did not make it on our drone ship Of Course I Still Love You tonight. Again, as we've been mentioning, this was the most challenging landing that we've had to date.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아쉬워하지만 곧바로 잘했다는 격려의 의미로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응원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